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사질환이 몸에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라 입니다. 이 대사질환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죠. 이 대사질환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이 됩니다만 문제는 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어서 또 암으로 발전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엄청나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사질환이 다 신호를 보내줍니다. 대사질환이 일어나기 전에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걸 좀 알아차리면 우리가 이걸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무시하게 되고 놓치게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 신호를 보내줄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리시라고 제가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대사질환은 한마디로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이죠. 대사장애가 생긴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 합병증으로 주로 혈관 질환이 옵니다. 망막변성,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만성심부전증 그리고 심근경색 이거 보면은 상당히 무서운 병들이 많습니다. 또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양성종양, 악성종양, 암도 대사질환입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대사질환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신호를 알아차릴 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사질환의 질병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혈전증, 고지혈증, 중풍, 심장병, 동맥경화증이죠. 고혈압, 당뇨병, 고인슐린 혈증 이렇게 병명을 여러 가지 붙이지만 뿌리가 똑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이죠. 그 원인을 보면 80%의 원인은 과음, 과식, 운동 부족, 복부 비만, 스트레스 이게 다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생활 습관병이라는 겁니다. 물론 유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윗대 부모님들이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그 자녀분들에게 생길 확률은 훨씬 더 높죠. 그렇지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 습관병이라는 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중에 한 사람은 뚱뚱하고 온갖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날씬하고 건강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활 습관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학의 아버지이신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잘못으로부터 기인한다. 일상의 잘못이 충분히 쌓이면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바로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대사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대사가 어떤 것인지 또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물질 대사 과정입니다. 그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간입니다. 간에서 주로 대사 기능을 일으키고요. 그 촉매 작용을 하는 게 효소와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질환이 있고 노화가 되면서 효소,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 대사 기능이 더더욱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간에 문제가 생길수록 문제가 또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대사 과정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이 T-세이 사이클을 통해서 38개의 ATP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면, 곧 대사 과정이 잘 진행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에너지가 잘 생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옆으로 삐져나와 가지고요, 젖산을 만들게 되고 과도한 수소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과산화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대사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사산물이 젖산과 과산화물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이제 많이 쌓이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식이 대사 질환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제 우리가 대사가 되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루 필요량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1800칼로리가 적당합니다. 근데 이걸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젖산과 과산화물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또 앞에 활성산소 말씀드리면서 이 과식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활성산소가 또 주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 당분이 많이 들어가면 이 혈당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게 또 당뇨병, 또 혈관 질환, 또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이런 단백질 분해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이게 또 세포를 산화시키는 또 주범이 되고 혈관에 쌓여서 또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과식이 대사 질환을 더 악화시킨다. 이것도 또 잘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대사 질환의 주범이 또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또 이 혈관에서 과산화 지질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줄여야 되겠죠. 줄이는 방법들은 제가 또 앞에 두 차례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채식과 소식과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조절 관리, 숙면, 이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젖산과 과산화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쌓여서 우리 인체를 산화시키고 세포 기능을 떨어뜨려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신호를 보내줍니다. 젖산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젖산이 우리가 세포를 산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세포 기능이 둔화되고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 기능이 둔화되면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바로 피로감, 어깨 결림, 두통, 냉증,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젖산이 쌓였다는 거죠. 젖산은 한마디로 피로 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또 어깨가 결리고 머리 아프고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뭐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세포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 즉 세포가 산성화되었다는 얘기, 젖산이 쌓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면 이게 이제 대사질환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시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현미채식,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조절 관리, 숙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내는 신호를 좀 알아차리시고요.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